테슬라 모델 Y 운전을 좀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네요. 쌀랑눈이 옵니다. 봄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 운전 시야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이 시트를 가장 낮은 자세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야면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탁 트여 있고 시원하고 개방감은 좋습니다. 그 좀 특이하게 이렇게 앞에서 운전해서 가다 보면 보닛이 좀 유선형이잖아요. 낮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절벽 앞에 서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개방감은 탁월하고 좋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과 더불어서 이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도 되게 좋아요. 등과 엉덩이가 닿는 부분, 몸이 닿는 부분은 푹신하고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좀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몸의 이 체형,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이 테두리, 이 옆구리 지지대나 이 허벅지 옆을 감싸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탄탄해서 편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주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지금 바로 활성화 시켜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티어링 칼럼에 달려있는 이 변속 레버를 아래로 2번 딸깍딸깍 하면 바로 차선을 인식하고 오토파일럿이 활성화가 되죠.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울트라소닉 센서라고 하는 게 이 차의 전체적인 주변 상황을 계속 파악해서 반자율 주행을 하는데요. 앞에 레이더가 전방을 160m 정도까지 계속 주시하면서 파악을 한다고 해요. 제가 테슬라 모델을 시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반자율 주행 장치의 어떤 이 자연스러움, 그리고 이 반응, 깔끔하고 안정적인 반응은 단연 으뜸이지 않은가, 가장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스티어링은 차체의 크기나 컨셉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락토락도 정확히 2바퀴예요. 저는 2.5톤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좀 짧으면 약간 날카로운 핸들링, 더 넓으면 좀 여유로운 핸들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톤이면 MPV 같은 느낌의 이 실내 공간 넓고 여유로운 컨셉에 비하면 이 핸들링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여놓은 편입니다. 더불어서 끈끈하고 무거워요. 핸들링이. 주행 모드 안에 들어가 보면 스티어링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모드가 컴포트, 퓨전, 스포츠 이렇게 3가지입니다. 컴포트가 가장 부드럽고 가벼운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끈적끈적하고 좀 무거운 편입니다. 표준 당연히 더 무거워지죠. 무거워요. 스포츠에 두면 한 손으로는 어른 남자도 돌리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뻑뻑해집니다. 더불어서 이 하체 감각,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죠. 모델 Y는 공간을 좀 활용하고 패밀리, 가족을 위한 그런 컨셉의 차니까 승차감도 좀 부들부들하고 좀 여유롭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차감을 다소 포기한 대신 날카롭고 타이트하고 좀 단단하고 어쩌면 좀 통통거리는 그런 느낌의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배터리가 차체의 가운데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 바닥에 착 달라붙고 꾹 누르면서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댐핑의 스트로크, 아래 위로 내리 눌리는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상태, 노면의 상태가 어떤 건지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앞좌석은 그나마 좀 나아요. 모델 3를 기반으로 한 SUV 버전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공간 자체, 특히 뒷공간은 정말 넓고 광활합니다. 다리 공간, 그리고 이 머리 공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개방감이 대단합니다. 하늘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모델 3나 다른 모델처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로바 같은 프레임도 없어서 그냥 정말 통유리예요. 공간감은 뭐 흠잡을 데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만 하고,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 2개가 있는 그냥 널찍한 암레스트고요. 평범합니다.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헤드레스트를 올리면 주행할 때 이 룸밀러로 보이는 이 뒷시야가 상당히 불편하고 좁아지더라고요. 뒷 유리 자체가 크기가 큰 편이 아닌데 가운데 좌석에 헤드레스트까지
올려놓으면 더 좀 시야가 좁아져서 룸미러를 볼 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홈 같은 게 없어서 이 암레스트를 내리려면 손가락을 껴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뒷시트 등받이 각도도 3단계로 조절이 돼요. 저는 가장 눕혀놓은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앞시트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도 이 안쪽으로 발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승차감에 보면 저는 운전할 때도 좀 생각보다 단단하네. 차 자체가 묵직하고 무겁고 정확하게 공차 중에 2톤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누르고 깔려서 달리는 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단단하고 다소 안 좋은 길을 가면 좀 통통거리는 그런 느낌까지 있는데, 그나마 앞좌석은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뒷좌석은 생각보다 더 단단합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 사실 뭐 전방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요철이든 방지턱이든 안 좋은 길을 지나칠 때 좀 거칠고 투박한 요런 승차감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뒷좌석은 조금 더 승차감이 단단하다. 가족을 위한, 아이나 부모님, 어르신들을 모시고 뒷좌석에 모시고 다닐 용도로 고민을 하신다면 꼼꼼하게 시승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좀 들립니다. 뒷유리는 보면 그냥 한 장짜리예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앞뒤에 앉았을 때의 외부 소음, 그 느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생각보다 승차감이 다소 좀 단단하고 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는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선택하십시오. 뭔가 좀 몽글몽글하고 편하고 여유로운 그런 승차감을 바라셨다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판매 트림은 세 가지입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롱레인지 가운데 트림이죠. 6,990만원입니다 스탠다드는 5,990만원이고 1,000만원씩 차이가 나죠. 퍼포먼스는 7,990만원입니다 스탠다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겠죠. 6천만원 아래니까. 한번 충전하면 340km를 달릴 수 있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리는데 가속시간은 5.6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좀 짧고 출력 성능도 좀 낮죠. 싱글 모터예요. 뒷바퀴 차축에 모터를 하나 달아서 후륜 구동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 제가 생각하기엔 이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 롱레인지는 한 번 충전으로 510km 정도를 달릴 수 있고요. 제로백은 5초입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예요. 앞뒤 차축에 모터 두 개를 달아서 4바퀴를 굴립니다. 달려보면 전기차 특유의 그 느낌입니다. 바닥에 무게중심을 차체 가운데 바닥에 꽉 붙들어 매고, 이 트랙션이 즉각적으로 그냥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밟으면 그냥 매끈하고 부드럽게 나아가는 전기차 특유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 위에 퍼포먼스 트림이 있죠. 가장 출력 성능을 화끈하게 세팅을 한 모델입니다. 제로백이 3.7초고 한번 충전으로 450km 조금 덜 가는 화끈함을 더하고, 롱레인지에 비해서 한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다소 줄인 그런 세팅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주행 거리 그리고 이 듀얼 모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를 보면 뭐 컴포트와 표준으로 가속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모드는 컴포트 표준 스포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링 감각은 기본적으로 무겁고요. 컴포트로 둬야 되겠어요. 컴포트로 둬도 좀 끈적끈적하고 묵직한 편이라 가속은 컴포트와 표준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컴포트가 표준에 비해서 이 가속감이 조금 더 뭉툭하고 부드럽고 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작은 차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지 모드가 있어요. 정지 모드가 크림 모드, 롤, 홀드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이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잖아요. 속도를 줄이면서. 그래서 저는 그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 저항감, 이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뭔가 잡아 끄는 듯한 그 저항감 강도를 좀 조절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세 개 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의 이 회생제동이 걸리는 그 좀 불편하고 이질적인 감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좀 달리한 거더라고요. 홀드 모드는 말 그대로 원 페달 시스템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기만 해도 정지까지 하는 가장 적극적인 모드고요. 롤 모드는 크림 모드랑 비슷한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언덕에서는 뒤로도 밀리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앞으로도 밀리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말 그대로 앞뒤로 어디든 구르는 모드고요. 크림 모드는 가장 일반적인 차들과 비슷한 모드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스르륵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드더라고요. 회생제동 시스템의 저항감을 단계로 좀 조절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단계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거는 아쉽지만 빠져 있습니다. 이 모델 Y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히트펌프가 들어갔어요. 히트펌프의 가장 큰 역할은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운 겨울에 배터리의 효율성을 키워주고 끌어내는 그 시스템인데, 히트펌프가 들어가서 그런지 완전히 충전을 하고 주행을 지금 꽤 많이 했는데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실제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건 2021년형으로 리프레시 돼서 돌아올 모델 3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등장하는 다른 테슬라 모델에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트펌프 시스템을 품은 건 모델 Y가 최초면서 처음이죠. 승차감이 제가 생각했던 이 차의 공간 구성이나 컨셉에 비해서 다소 단단해서 생각과 좀 다른데 싶었는데, 이런 좀 운전 재미가 있으면서도 뭐 불편하거나 불쾌한 정도로 통통거리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리고 정지에 시속 100km까지 5초면은 주파가 가능한 듀얼 모터 두 개를 품은, 그래서 좀 이런 컨셉의 어떤 가족차, 나는 운전 재미가 좀 있는 SUV나 MPV를 원해,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싶다면 모델 Y 한번 시승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장을 한 테슬라의 뜨거운 모델 Y, 쿠페형 SUV인지 쿠페형 MPV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간 활용성 좋고요, 실용적이고요. 5인승만 지금 들어와 있지만 뒤에 2열 시트를 추가한 7인승 모델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7인승 3열에 2열 시트까지 활용을 충분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5인승 시트 구성의 이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촬영과 편집은 쉽지 않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조만간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